안녕하세요. 김 작가 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리콘밸리 한국인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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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구글에서 인터랙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한승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왔어요. 실리콘밸리 혁신을 다루기 위해서. 사실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왔다가 왔는 김에 이제 실리콘밸리 어쨌든 혁신이라 불리잖아요.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애플, 아마존에 일하시는 분들, 한인분들 만나서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었는데 또 흔쾌히 인터뷰 허락해 주셔서 그 구글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구글 어시스턴트 팀, 그러니까 OK 구글 익스피리언스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 구글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용자 데이터도 있고, 뭐 구글에서 머신러닝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스피치를 잘 레코그나이즈를 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구글 어시스턴트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팀에서 그 디자인팀이 일하고 있죠. 제가 이제 한승헌 디자이너에 대한 소개를 가볍게 드리면 일단 아주대 학사 산업공학 하셨고 그다음 카네기 멜론대에서 인터랙션 디자인 석사 하셨고 디자인. LG전자 3년 하셨네요. 3년 반 정도. 3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년, 디즈니 9개월, 구글 1년 6개월. 그러니까 팩트인 거죠. 네, 맞습니다. LG전자잖아요. 국내 대기업 중에도 꽤 높은 순위에 있고 왜 해외로 복하신 거예요? 3년 반 정도 있다가 그 팀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가 어디로 나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과를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답답해하던 찰나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약간 지식의 한계를 느낀 거죠. 좀 더 배워야겠다. 석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터랙션 디자인 쪽을 제대로 가르친 학교가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2009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이왕 배우려면은 미국을 가서 배워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죠. 직장이직을 좀 많이 하셨던데.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디즈니, 구글 이렇게 직장이직을 자주 한 이유는 부정은 아닐 거고. 미국에서 직장 이직을 보통 사람들이 몇 년마다 한 번씩 할 것 같으세요? 뭐 3년? 네.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정도. 왜냐면 왠지 미국은 한국보다 좀 빠를 것 같아서. 구글 근속 연수가 평균 근속 연수 3.4년인데 그게 되게 높은 편이에요. 페이스북은 2년을 못 채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2년, 3년 만에 계속 이직을 하면 직장생활 좀 부정했구나. 실제로 인사팀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 함께 일행 중에 이제 인사팀 그룹의 차장님이 계셔서 한국에서는 실제로 2년, 3년 만에 한 번씩 옮긴다고 하면 대기업 기준으로는 뭐 잘 적응을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 약간 그렇게 빨리빨리 이직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좀 뛰어나다고 이렇게 실력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구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막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막 중국에서 막 수학 올림피아드 전 세계 1등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퍼즐 막 20초 만에 푸는 사람도 있고 뛰어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고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높은 연봉의 점프가 있기 때문에 이직이 내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질문, 연봉. 지금 구글 몇 년 차시죠? 저 구글 1년 6개월. 구글은 2년 차시고 미국에서 직장생활 몇 년 차시죠? 한 5년 됐죠. 한국 LG전자에서 3년,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직장생활 5년 차에 구글은 2년 차. 연봉 어느 정도 되시죠? 궁금해요. 이게 진짜 구글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약간 꿈의 직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한국이 지사도 아니고 구글 본사에서 근무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통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억대면 한 1억 뭐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훨씬 더. 보통이 한 20만 불 정도는 기본으로 찍고 20만 불이면 한국 돈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거죠? 2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기본. 기본. 한 2-3년 차가. 네네. 근데 이 정보는 levels.fyi라고 웹사이트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레벨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구글 같은 경우는 레벨 3부터 시작하거든요. 대졸이 레벨 3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한 1억 한 초반 중반 이렇게 받죠. 사람마다 다른데. 신입사원 기준. 그리고 레벨 4, 5, 6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 단계마다 오르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한 단계 오를 때마다 한 1억 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레벨 몇 정도신 거죠? 그건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대충 뭐 어딘지 알긴 하겠는데 고연봉 때문인지 최근에 차를 바꾸셨다고.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포라고 하던데. 일단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중고입니다. 중고입니다. 중고. 사실 미국 차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조금 싸기 때문에
구글은 미국 기업인 거잖아요. 네. 한국 기업의 LG 뭐 네. 삼성전자라든가 네. LG전자가 있으면 연봉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제가 알기로 삼성은 입사 10년 정도 해야지 네. PS랑 합쳐서 연봉 한 1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연봉을 얼마큼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신입사원 때 한 4천 초반대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신입사원 들어오면 한 1억 초반대 받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캘리포니아는 텍스가 세요. 텍스가 보통 한 38%, 40% 되고. 그럼 3억을 받아도 1억 정도 세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집세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집세가 한국에는 전세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월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돈이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혼자 살려고 하면은 한 2,500불 정도는. 이 집은 2,500불 이상인 것 같은데. 이 집은 회사에서 집이 굉장히 좋으신데? 이 집은 회사에서 이렇게 임시로 살려고 준 집인데. 아 진짜? 네. 무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다 각자가 해결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3개월 동안 임시로 살 집을 줍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집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한 복판에 있고 나름대로 위치가 좋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한 달에 5,000불 정도 돼요. 월세가 네.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제가 여기서 살면은 일단 3개월 동안 무료로. 그렇죠. 그만큼 여기 베이 에리아 집값이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연봉이 많아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5,000원은 진짜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 플렉스 가보면은 어느 한 저 도로에 다 그 캠핑카 있죠. 캠핑카들이 쭉 쏟아 있어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네. 그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구글 임직원들. 구글 직원이? 네. 좀 못 사는 뭐 분들이나 뭐 노숙자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네.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뭐 연봉을 몇 억 이상 받는데 가족들은 레이크 타호라고 한 3시간 정도 떨어지는 데 살고 계시고 그분은 거기 트레일러에 사세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거기서 살면서 근무하고 금토일은 집에 가시고. 약간 좀 충격인데. 저는 그런 충격 없으셨어요? 그만큼 집값 살인적이다라는 게 좀 있죠. 자기 혼자 자기 집을 갖고 사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어요. 룸메이트 다 끼고 살고, 왜냐면 돈 비싸니까. 룸메이트 끼고 한 달에 1,500, 2,000 정도 이렇게 내면서. 그러면 그렇게 그 차량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 보면 네. 좀 그분들은 뭐 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세계의 최고의 네. 직장인 구글에서 일하고 네. 뭐 몇 억씩 받는데 내가 잠자는 곳은 그냥 회사 앞에 있는 차에 가서 자는 거잖아요. 네. 뭐 그로 인한 뭐 스트레스라든가 뭔가 박탈감 이런 건 없어요? 한국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약간 사는 데가 후지니까 그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을 하는 거고 그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나 이런 걸 다 감당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구글 그 캠퍼스 안에 빨래방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네.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 뭐 식당도 있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네. 저는 구글 임직원이 거기 산다는 얘기인지 몰랐어요. 네, 그렇죠. 네. LG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디즈니, 이제 구글이잖아요. 좀 각 기업별 좀 문화는 좀 달라요. 어때요? 그중에 최고는 어딘가요? 그렇죠. 최근 구글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왜 구글이 최고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만드는 거는 투명성. 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되게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TGIF라는 것도 있고 TGIF라는 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CEO라든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걸 했다라고 발표를 해주는 자리인데 그때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슨 전략 미팅 이런 것도 이렇게 아래 사람들한테 공개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이 컴퍼니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다라는 거를 공개하기가 되게 힘든데 구글은 그걸 공개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조금만 노력하면 캐면은 충분히 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위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디렉션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충분히 쉽죠.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한다면은 CEO가 다음 주에 무슨 미팅이 있는지도 싹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다 공개되어 있고 그만큼 서로 또 존중하는 분위기고. 전 구글이면 뭐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투명성이 첫 번째. 네. 그럼 뭐 디즈니는요? 디즈니는 되게 해피해요. 사람들이 일단 일하는 게. 다 뭔가 덕후들이죠. 뭔가 하나에. 스타워즈면 스타워즈, 마블이면 마블, 디즈니면 디즈니, 뭐 이게 덕후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하면은 좀 재밌어요. 재밌는데 성과는 좀 잘 안 나죠. 무슨 말이에요 그게?
디즈니 어쨌든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일하는 파트는 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 앱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디즈니는 일단 테크 기업이 아니잖아요. 테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리소스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고급 인력을 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드는 디자인들이 제대로 구현되기가 되게 힘든 상황들이 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고가에 잘못 받으셨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문화가 PM 중심이에요. 아, PM. 네. 그 정확하게 PM이 말이. 네. 프로덕트 매니저. 구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 중심 컴퍼니 그 특성이 명확하거든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중심의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딜리버리 중심의 문화고, 근데 거기는 약간 PM들이 조금 파워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할까? 그래서 PM의 도움 없이는 되게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좀 힘든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럼 어쨌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디즈니,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서 예전에 근무하셨던 대기업은 좀 어때요? 네, 그렇게 비교했을 때 LG전자 거기 어떤가요? LG전자. LG전자도 저는 경험 괜찮았어요. 물론 사람들이 약간 수평적인 수직적보다 낫다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는 LG 있을 때 제가 되게 주니어였고 일을 빠릿빠릿하게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 아이들을 약간 실현시키고 제가 리드해서 프로젝트를 한다기보다도 위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제대로 배우는 게 목표였거든요.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그게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이거 해? 오케이. 이거 배우고. 이거 해? 오케이. 배우고. 이게 스탠다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딱 하고. 네. 근데 그게 저한테 기초를 배우기 되게 좋았어요. 상명하복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했을 때 외국에 비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헤드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비전을 잘 알고 그렇죠.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파워풀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구글은 어떻게 회의를 해요? 일단은 회의 개수가 제가 디즈니 다닐 때나 마이크로소프트 다닐 때보다 훨씬 개수가 일단 적어요. 아, 구글이요? 네. 오, 개수가 적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의할 때 여기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너 뭐 하고 너 뭐 하고 너 뭐 하는구나라는 거를 파악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인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의를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되게 이렇게 중구난방일 때도 많고, 근데 구글에서는 뭔가 이렇게 주제가 딱 포커스 돼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몇 시에 출근하세요? 그렇죠. 그때마다 다른데 보통 여기서 한 8시 한 반 셔틀을 타죠. 도착하면 10시 정도? 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정도 도착하려고 하죠. 몇 시에 퇴근하는데? 제가 샌프란 살기 때문에 셔틀을 타고 여기 오다 보면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되면 사람들이 슬슬 나가기 시작하죠. 하루에 근무 시간 채워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딱히 없어요. 아, 근무 시간 채우는 것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약간 일반적으로 9 to 6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조금 발전된 기업이 네. 하루에 8시간 네. 자유롭게 근무해라. 시간을 채우면 된다고. 지금 그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셔틀에서 버스를 타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아, 진짜요? 왜냐면 셔틀에 와이파이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 일도 많이 하고, 네, 일하는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거는 없지만은, 근데 미국 기업이 조금 다른 게, 네. 내가 내 실력을 항상 증명을 해야 되는 좀 압박감이 있거든요, 항상. 내가 여기 왜 존재해야 있어야 되며,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내가 빠지면은 이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할까? 아니면 순항을 할까? 순항을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기여하고 있는 바가 명확하게 해야 되고, 명확하게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게 항상 좀 챌린지인 것 같아요. 보기에는. 내가 이 팀에 있는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압박감이 항상 있어요. 뛰어난 사람들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서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예. 그래서 저 사람들도 따라가야지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 구글에 보면 그렇죠. 되게 뭔가 천재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천재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되게 샤프하다, 되게 뛰어나다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뛰어나다라는 그 정의도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의 스킬에 있어서 야 이거는 누구보다 얘가 잘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기업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은 되게 많은 밸류를 끄집어낼 수 있겠다라는 걸 찾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고, 그 프로젝트에 연결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설득시켜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게 하는 것도 되게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감탄을 하죠. 와, 저기서 저렇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배에 태우네? 이런. 구글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기 본사 그쪽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처음 출근했을 때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디즈니랑 좀 달랐을 것 같거든요. 다르죠. 네. 거의 딱 처음 출근했을 때 네. 뭔가 나는 사실 옛날에 그냥 한국에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네. 뭐 그때 기분이 어때요?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네.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불리는 거기 네. 출근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의 감정. 처음 딱 갔을 때 그때의 느낌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익사이팅하죠. 와, 내가 여기서 일을 하는구나. 두 번째는 좀 중압감이 좀 있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사람들이 보통 그 면접을 볼 때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할 때 어떤 거를 집중하냐면은 내가 되고 안 되고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서 어떻게 잘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거냐, 그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냐, 내가 그 실력을 입증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중압감을 네. 벗어나기 위해서 네. 지금 구글에 다니고 계신 디자인님은 네. 어떻게 자기 개발해요? 네, 일 열심히 하는 거죠. 일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욕심내보고 내 일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보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한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에서 완전 벗어나도 안 되고 완전 떨어져도 안 되고 여기보다 조금 더 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더 위에만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를 그려와라 라고 했는데 한 5년 뒤 거를 그려버린다. 아, 네. 그러면은 그거는 현실성이 없고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듣는 사람이 볼 때 뭐야 이거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냥 창업하기 좋은 도시? 네. 실제로 그래요? 물론 펀딩을 받거나 그런 기회는 좀 더 많이 있겠죠. 또 두 번째로 뛰어난 인재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만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예제들이 많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잘 된 사례들. 그런 예제들을 스터디하기가 좀 더 쉬울 거고 따라가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여기서는 자, 그럼 한국 사람이 어쨌든 미국에 가서 취업을 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게 학교를 다니세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 의미예요? 여기 미국에 있는 학교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게 일단은 가장 쉽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은 되게 뛰어나면 돼요. 두각을 드러내서 뛰어나면 돼요. 왜냐면은 저희 옆자리에 계신 분도 네. 한국 사람인데 고졸 분이신데 여기 와서 근무하고 계세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일하시다가 구글로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상이랑 상은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퍼즐을 20초 만에 맞춘다든지 수학을 한 1억 명 중에서 2등을 하든지 1등, 2등을 하든지 1억 명 중에서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 건 아시죠? 학교를 오지 않고 구글에 들어오신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은 정말 뛰어나서 약간 그 업계에서는 유명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대기업이랑 친다면 네. 평범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직장인들. 우리가 뭐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도 걔는 정말 천재 이렇게 생각 잘 안 하니까 구글에도 네.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그래서 구글에서도 크게 승진에 대한 욕심이 없이 그냥 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위에서 시키는 거 매니저들이 시키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지내도 구글에서 이렇게 쭉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구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안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어요. 본인이 올라가고자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안주하는 사람이 구글에도 많이 있어요. 그걸로도 많이 있죠. 아, 진짜요? 네. 구글 다닌 지 뭐 12년 됐고 그러는데 아직도 대리 직급인 사람도 많이 계시고 아, 본인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올라가려는 열망도 없고. 해외 기업들은 직원을 자르는 게 직원을 해고하는 게 굉장히 좀 자유롭다 들었는데 그럼 구글 입장에서는 그런 직원들이 좀 해고할 수도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본인이 잘 찾았기 때문에. 아, 네, 본인이 없으면 뭔가 트러블이 일어날 걸 잘 찾았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그 혁신적인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도 모두가 그렇게 혁신적으로 뭔가 내가 정말 열심히 회사에 뭔가를 만들겠다 하는 사람이 다 필요한 건 아니고. 그렇죠. 하나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네. 한 나이 좀 드신 분이에요. 네. 한 60살 넘으셔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날렸던 막 PM도 일도 하셨고 엔지니어 일도 하셨고 정말 날리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은 60살 넘으셔가지고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회사가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본인 역할을 잘 찾으셨어요. 우리가 보통 주 5일 일하잖아요. 그분은 주 4일 일해요. 그만큼 월급을 좀 덜 받고 퍼포먼스 덜 내고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는 나이 60 드셨는데 기타 들고 공연하고 그러세요. 여기 우리 주제 실리콘밸리 한국인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승환 디자이너를 만났지만 제가 사실 가장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였어요. 뭘 것 같으세요? 글쎄요. 유튜브 알고리즘 좀 아세요? 그렇죠. 유튜브는 어쨌든 구글의 자회사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같은 업계 같은 회사잖아요. 뭐 들은 얘기 없으세요? 유튜브 좀 알고리즘 한 개 정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건 하나 있어요. 뭐. 알고리즘은 계속 바뀝니다. 사람을 잘못 섭외했네. 그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은 어쨌든 기가 계속 학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학습을 하면 그 학습한 대로 또 바뀌겠죠. 네. 학습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 디자이너라서.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구글 하면 너무 좋게 보지만 저는 세상에 완벽한 건 절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가 제일 싫으세요? 아까 말했듯이 약간 그런 중압감이 좀 있죠. 중학가. 네. 계속 내 자신을 증명을 해야 되고 네. 내가 뛰어나지 않으면 여기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로 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기업보다는 그런 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매주 금요일 날 집에서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일하면 약간 이렇게 릴렉스하게 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일 생각을 해요. 주 4일째예요? 매주 금요일은 집에서 일하고 구글 전 직원이 전 직원은 아니고 저희 팀은 그래요. 디자이너님 팀은 네. 한마디로 주 4일을 회사에서 일하고 네. 하루는 집에서 일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연봉은 2, 3 최소한 2억은 넘는 거잖아요. 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3억이 넘냐 안 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친구 일주일에 네. 2일을 샌프란에서 일하는 사람도 봤어요. 오피스로 출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공간의 제약이 별로 없군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게 약간 프로젝트의 오너십을 본인이 확실히 갖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거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실. 한국 기업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국 생각하세요? 기업에요. 이 일만 잘 되면 되지. 내가 굳이 회사에 출근 안 해도 된다. 일을 적게 해도 된다. 이런 거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되게 적용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 기업에 그런 게 적용된다면.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호간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회사는 자유를 줄 테니 너희는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다해라. 이런 것들. 제 생각에는 언어적인 특성도 있고 언어가 그러니까 한국은 존댓말과 반말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반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말과 존댓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니저랑 저랑 약간 동등한 관계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언어에서 풍겨지는 뉘앙스 자체가 그리고 일단 한국은 군대 문화가 좀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네. 본인이 알아서 일을 이거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했을 경우에 부담을 갖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한국인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잘 반영을 한 다음에 변형이 돼서 어떤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는 있어도 이게 그대로 물려가서 그쪽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예, 저와 함께 여행을 오신 한국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뭐 가능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은 지금 실제로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지금 이미 저렇게 하고 있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팀이 프로젝트 정해지면 그 팀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글 같은 경우는 그 팀 안에서도 각자의 뭐 디자인이라든가 개발에는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각자의 분야에서 그 자기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이 한국은 사실은 그 팀의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구글에서는? 구글에서의 매니저의 정의는 밑에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아랫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은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왜 허덕이니? 뭐 누구한테 다른 사람 얘기해줄까? 아니면 내가 의사결정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지 가가지고 먼저 의사결정을 하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의사소통이 아닌 거죠. 항상 구글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바텀업이에요. 저 위 사람들은 되게 큰 그림만 그려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너네 프로덕트는 이거를 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꽂아주지 않아요. 추상적인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건 다 아래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의사결정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하되 그 본인이 한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형태인 거죠. 한국은 약간 좀 반대 아니에요? 한국 그렇죠. 경험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좀 반대죠. 위에서 다 정하고 시키는 일을 한국은 좀 나눠 가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솔직히. 아래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이걸 합시다, 이거 하이밸류 오퍼추니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래 사람들은 혹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회사에서 떠받쳐줄 수 있는 게 일단은 항상 실패하고 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구글이 접은 프로젝트가 구글 글래스, 뭐 구글 플러스, 구글 웨이브, 구글 인박스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몇천 개가 넘어요. 그만큼 구글 회사에서 프로덕트 이게 좀 관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일단 하이밸류 오퍼추니티라고 아래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한 4년, 5년 정도까지는 수익을 내지 않고 아무런 비즈니스 임팩트가 없더라도 한번 봐줘요. 그러다가 5년, 6년차 되면은 이거 손실이 크다 이렇게 다시 생각해서 접든가 아니면 뭘 이렇게 하죠. 전체적인 그런 그림들의 톱니바퀴가 좀 잘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글이나 이런 되게 아마존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 그 실패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게 실패를 해도 되는 문화가 있는 것도 있지만 본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충분히 나머지를 감당할 수 있어서 그런 걸 더 오히려 독려한다라는 얘기인데 실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죠. 워낙에 서치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만큼 비즈니스 구조가 탄탄한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구글이 메인으로 밀고 있는 프로덕트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프로덕트의 액티브 유저가 1억 명도 넘거든요. 하나당. 네. 뭐 구글 서치, 안드로이드, 유튜브, 구글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게 다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이만큼 비즈니스 구조가 탄탄한 게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쌀짜잘한 그런 아이디어들의 빛을 발하여 지금 히어로 프로덕트가 된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믿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구글에서는 약간 뭔가 고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평가되고 정당하게 돼요? 일이란 건 딱 두 가지 나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나누면 정말 일을 잘하느냐와 인간관계를 잘하느냐. 보통 한국에서 보통 기업에서 얘기하는 게 라인을 잘 탔냐 주로 자체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구글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론 정치는 대기업의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인 타는 거 네.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라인 타는 거를 조금 나 이 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좀 이렇게 덜 꺼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물론 그렇게 난 이 라인이야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은 이 사람이 절로 가면은 다른 밑에 아래 있던 사람들까지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팀은 윗사람이 중국인인데 아래 사람이 다 중국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팀도 봤어요. 고과에 대한 거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매니저가 너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는 본인이 고과 시즌이 오면은 내가 뭘 했냐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피드백을 싹 받아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그 고가 평가하는 커미티에다가 보내요. 그 커미티는 내 매니저라든가 어떤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랑 상관없는 그냥 되게 객관적인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그 패킷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얘는 어느 정도 고가를 받아야겠다라는 게 결정이 나오죠. 내 매니저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일을 잘 했는지를 데이터로 이렇게 딱 증명을 해내야 되고 내가 PR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거의 뭐 내 포트폴리오 작성을 하듯이 분기마다 이렇게 쭉 작성을 해야 돼요. 아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아니 제가 이번 여행을 고등학교 동창인 아마존에 다니는 친구랑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한국인들이 글로벌 기업 취업했을 때 꼭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자기가 했는 것들을 잘 어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될 건가 싶었는데 되게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본인의 고가를 본인이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니까.
본인이 얼마나 했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급하는 것도 연차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쯤은 진급할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진급 본인이 신청을 해요?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죠. 아 진짜? 네.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그 매니저랑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진급할 때가 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했던 일? 뭐 이렇게 토론은 하겠죠. 진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조차도 수평적으로 약간 하는. 진급도 쉽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레벨에 expect 되는 어느 정도의 항목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레벨에 expect 되는 항목이 쭉 있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레벨에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니 이 레벨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때 지금 임팩트 됐다. 심사해 주세요.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죠. 그 평가에 대한 그 파이널 디시전을 그 뭐 디렉터나 매니저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냥 의견을 주고 그걸 커미티에 넘기면 커미티에서 최종적으로 그 파이널 디시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되게 충격적이다. 네. 물론 커미티가 얘가 오케이다 안 오케이다라 보통 나오죠. 근데 그 결제를 VP까지 올라가서 받긴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윗사람들은 커미티가 오케이하면 오케이지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보통 디렉터들이 다 결정을 최종적으로 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피어 이밸리에이션도 별로 사실은 되게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통은 디렉터가 그냥 다 모든 거의 최종 의사결정들을 다 하는데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3가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요한 역량. 네, 구글 디자이너가 얘기하는 역량 3가지 좀 궁금하네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디자인을 잘해야 되고, 이 디자인을 남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능력, 남이랑 잘 이렇게 화합해서 일할 수 있는가? 화합해서 방금 전에 말한 이제 잘해야 되는 거, 화합하는 거 이해했는데 여기서 어필은 아까 말씀하신 어필이랑 일맥상통한 거예요. 다르죠. 여기서 어필은 뭐예요? 아까의 어필은 내가 얼마나 일을 잘 했느냐에 대한 어필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필은 내 디자인이 왜 중요하고 니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필이에요.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 내가 이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은 비즈니스 임팩트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디자인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그런 거에 잘 얼라인 돼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 앞에 갖다 놨을 때 이거 괜찮겠는데? 할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어필은 설득의 어필이군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디자인 하면은 창의성, 미적 감각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 뭐 포스터 디자인하거나 뭐 그래픽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창의성과 미적 감각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지만은 지금 시대에 와서 UX 디자인이랑 인터랙션 디자인에서는 창의성이랑 뭐 혁신적인 거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집중보다도 실행에 대한 게 오히려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을 했으면은 이 디자인을 가지고 어쨌든 프로덕트로 shipping이 돼야 되잖아요. 이 shipping이 되는 데까지 정말 험난한 과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옛날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출력하면은 나오는 게 디자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실행에 대한 단계가 상당히 간단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현돼야 될 것도 많고 엔지니어랑 협의도 해야 되고 PM이랑 협의해가지고 이게 비즈니스에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도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너무나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는 이렇게 실행력,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창의성이라는 게 내가 뭔가 이렇게 UI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UI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데이터가 좋다. 이게 데이터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디자인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지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검증된 창의성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창의성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UX에 와서는 좀 더 조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UI라든가 UI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고 맞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내가 하려는 것과 잘 조립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새로운 UI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디자인을 한 이게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어떻게 어필을 해서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로 어떻게 연계가 돼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까지 그 아까 얘기했던 비즈니스 임팩트가 약간 이런 게 아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타임라인 그 페이지 있죠. 네. 타임라인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조가 넘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뭔가 창의적인 UI를 넣어가지고 뭔가 야 페이스북 이렇게 했어 이거 하기보다는 뭔가 버튼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더 클릭을 하더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창의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비즈니스 임팩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유능한 디자이너들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있고. 요즘 시대의 창의성은 뭔가요? 참 듣기 좋은 말 같아요. 창의성, 혁신, 창의성. 네. 내 생각에는 창의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아이디어에 되게 집착해요. 이 아이디어 진짜 괜찮지 않아? 근데 실현 가능성은 제로야. 그렇게 되면은 그건 아이디어로서 그치는 거죠. 네. 사실 아이디어는 약간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시킬까가 진짜 중요한 거고, 같은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어떻게 실행시키냐에 따라서 진짜 180도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의 참신함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고리타분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행이 정말 깔끔하면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버 리프트 이전에 이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걸 실행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익세큐션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망한 거예요. 우버나 리프트는 택시를 부르는 데부터 시작해서 도착지까지 정말 스무스한 익스피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아이디어 자체가 참신함보다도 실행이 더 중요한 거죠. 아이디어는 고평가되고 있는 거야.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 같다. 되게 좋았어요, 진짜. 아, 그래요? 점차 첨단화됐고 점차 창의성이 중요한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데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건 좀 약간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저는 다 이해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 사실 구글에서 봐요. 구글에서도 되게 참신한 프로젝트 얼마나 많아요. 구글 글래스부터 시작해서 뭐 구글이 이메일을 새로 만들어 보겠다 시작해서 구글 인박스도 시작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다 안 됐잖아요. 구글 인박스라는 프로젝트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왔는데 뭐 사람들은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지메일의 정통성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이게 컨벤셔널한 지메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인박스로 들어가서 새로운 UI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는 좋아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통성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참신함이라는 거, 이 참신함과 정통성이 되게 이렇게 콜라이드를 하다가 정통성이 더 이긴 거죠. 그래서 이쪽은 참신하더라도 오케이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혁신 도시 실리콘밸리 와서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회사인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실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결국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런칭을 해서 결국에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봐야지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구나 아니구나 판단이 되니까. 그렇죠. CEO의 OKR부터 뭐 디렉터들, 뭐 임원들 아니면 내 타부서 사람들 OKR까지 내가 원하면 다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볼 수 있어요. 네. 한국은 그거를 못 보거든요.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그거 되게 보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다른 데로 외부로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서 진짜. 그것들을 잘 공유도 해주지도 않고 내가 원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어봐도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는 구글이 네. 그거를 CEO 레벨에 있는 OKR까지 다 검색을 할 수 있다고 얘긴 들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되게 쇼킹했어요. 그게 직원한테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얼마 전에 2020년도 전략 발표를 하는데 구글 CEO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줘요. 전 직원 대상으로. 그냥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하면 볼 수 있는데 거기 밑에 항상 써져 있어요. 거기 밑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커피숍이라든가 뭐 다른 공공장소에서 보지 마라. 스피커로 틀지 말고 이어폰으로 들어라 라는 게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나눠지는 공간에서는 그게 써져 있어요. 그 직원들도 그거를 또 지키고. 네. 디자이너 꿈꾸는 친구들 워낙 많잖아요. 후배들 많이 있으실 거고 뭐 추천한 책 한 권 정도 해주신다면. So good, so they can't ignore you. 번역을 하자면은 너무 잘해가지고 아무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라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열정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잘함이 오히려 너희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열정은 어떻게 보면 화상이다. 열정보다도 진짜 잘하는 스킬을 닦아서 잠자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일을 찾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잘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게 겹쳐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가 나와요. 과연 내 스킬이 팔릴 거냐. 그 세 개의 중심점으로 합쳐지면은 괜찮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평생 남은 여생 동안. 그래서 그 마지막 디멘션
내 스킬이 과연 팔릴 거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책이 열정이 배신이에요. 네. 그래서 열정보다 잘함이 중요하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이 너무 공감 가요. 사실 요즘에 열정 말하는 사람 저는 약간 좀 어린 것 같아요. 결국 맞아요. 잘하냐 못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약간 열정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냥 그 에너지를 결국에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뭘 잘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님의 개인적인 좀 철학이 있다면 어때요? 이번에 구글 되기 전에 페이스북이랑 구글 오퍼를 둘 다 받았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채용 제안이 왔어요? 네. 면접을 다 보고 합격했는데 안 가고? 네, 합격했는데 구글을 선택한 거죠. 저는 그 미션이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회사가 왜 존재하냐에 대한 거. 페이스북의 미션은 Connecting Everyone, 모든 사람을 연결시켜라라잖아요. 그리고 구글의 미션은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게 만들어라. 이게 미션인데 둘 다 좋은 미션이잖아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 미션은 Connecting Everyone.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건가?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 디자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미션에서는 그걸 못 찾았던 거고 네, 구글에서 미션에서는 그래 세계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겠다.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팩트 점검 하나 하고 갈게요. 네, 페이스북과 구글 둘 다 오퍼를 받은 거잖아요. 네. 둘의 오퍼 금액은 달랐나요? 어땠나요? 달랐죠. 어디가 더 높았죠? 달랐지만 구글이 더 높았죠? 아니죠. 아니에요? 네. 페이스북이 더 높았어요? 아니죠. 그것도 아닌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똑같았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금액이 같을 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이게 약간 미국의 채용 그걸 수도 있는데 네네. 네고시에이션을 좀 많이 때려요. 만약에 구글에서 이렇게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만큼 준다던데 어떻게 생각해? 본인이 얘기한 거군요. 구글한테 얘기를 하면 구글이 맞춰줄게. 그리고 구글이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한테 구글이 이만큼 준다는데. 결국 최종 금액은 똑같았다. 네, 그렇죠. 좋은 거 배워 가시네요. 미국에서 취직을 하신다면은 네고시에이션 스킬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 스킬 어떻게 하면 좀 익힐 수 있어요? 오퍼가 2개 있으면 되게 좋아요. 하나만 있어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2개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약간 이제 누가 저한테 해준 말인데 전 공감만 했어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소개팅을 받을 때는 트라이앵글을 해야 된대요. 한 번 3명을 받아야 된대. 한 명만 받으면 내가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한다라는 거지. 그럼 사람이 재미가 없다라는 매력이 안 느껴진다. 트라이앵글 3명을 받으면 이게 밀당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A도 만나고 있고 B도 만나고 C도 만나고 있고 너무 좀 급을 낮춰서 말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약간 밀당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반 대기업에서 적정한 사람을 찾기까지 드는 비용이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면접 보는데 뭐 이렇게 비행기표 끊어줘야 되지, 숙소 끊어줘야 되지, 또 면접관들 또 임금 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연봉 비싼 사람들인데 여기서 내가 오퍼를 이렇게 턴다운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1,500만 원, 2,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저 사실 이게 여기가 첫 해외 로케이션 촬영이에요. 그렇구나. 제가 해외 나와서 촬영해본 게 처음이에요. 네. 저도 굉장히 이제 설레고 저도 사실 굉장히 약간 좀 평소보다 굉장히 좀 어설픈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원래 장비도 다 없고 원래 촬영장도 없고 완전 이제 보통 그런 게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이 있잖아요. 낯선 환경에서. 그렇죠. 어쨌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디자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경험 자체 저한테는 사실 너무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그 구글에서 말하는 잘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실패라도 쌓아 나가는 건 있는 거니까. 마지막 질문 이거예요. 여러 군데 지금 직장 생활 하셨잖아요. 그런 직장 생활의 경험과 뭔가 커리어 간에서 좀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녁 8시에 여러분이 뭐 하는지 한번 저녁 봐보세요. 8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TV를 많이 보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면은 라이프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이 될 거고 거기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면은 자신의 미래에 유튜브가 어떻게 끼어들 수 있을 거고 거기 또 일을 한다면은 진급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아마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시간인 나 혼자만의 시간인 저녁 8시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저녁 8시에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구글을 2014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촬영 저 반격이세요?
새끼 누구야 도대체? 누가 방귀 꼈어 지금? 와, 나 진짜 얘기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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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구글을 2014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처럼 지원을 했거든요. 아, 2014년부터. 네, 2014년도부터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뭐가 됐든 간에 네. 그런 열망 같은 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떨어졌던 거야? 계속 떨어졌죠. 2014년 떨어지고 2015년 떨어지고 16년 떨어지고 2017년 떨어지고 2018년 합격했던 거. 그렇죠. 거기서 항상 이렇게 떨어질 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였어요? 1년 있다 다시 한번 보자. 근데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쵸. 저는 진짜 1년 뒤에 다시 지원했어요. 저 2018년에 계약직으로 맨 처음 들어왔거든요. 네.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있다가 거기서 일을 잘해서 정직원이 된 케이스예요. 결국에 계속 이 정치적인 루트로 넣다가 이렇게 좀 사이드웨이로 들어간 거죠. 네. 제가 항상 이제 인터뷰 끝날 때 클로징 멘트를 하거든요. 네.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루 저녁 8시에 무엇을 하셨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평소에 휴대폰으로 뭘 검색하는지 윈도우로 뭘 검색하는지가 사실 자기 관심사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오늘 만남의 손님은 구글 프로덕트 디자이너 한승원 님이었습니다.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작가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o good, so they can't ignore you. 라는 책이었나? 네? 사실 공개된 질문이었는데 정확한 책 제목을 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찾아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실리콘밸리에서 촬영하는데